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턴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요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요즘 세태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이슈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팟빵 인생 내공에서 이 책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좀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역시 유튜브에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회랑 다음 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아마 이 이름만 딱 들어보시면 이런 책이 있었는데 What Money Can't Buy 이래가지고 그 마이클 샌델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익히 알고 있는 그 마이클 샌델 아저씨 그분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저는 그렇죠. 이 책이 가장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책도 좀 읽어보셨어요? 다른 책 다 읽어봤죠. 뭐 도덕이란 무엇인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자예요. 정치 철학자면서 뭐 법에 대한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게 정의는 justice는 법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치 철학자가 이 법에서 다루는 정의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래서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도 참 재미있게 봤었고 사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지만 100만 부 이상 팔렸군요. 미국에서 놀래요. 그게 약간 뭐랄까 하버드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그 당시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이런 것 때문에 마케팅으로 성공한 책인데 사긴 샀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책 이름이잖아요. 책 이름인데 이 책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왜 이것을 선택을 했느냐. 요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요? 거의 다 돈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있죠. 사람의 마음도 항상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이 있고 없다는 게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라고 하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뭐 돈이 많다고 하루 4개, 5개 먹는 거 아니야. 하루 3개 먹는 거고 뭐 다 거기서 거기야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를 했는데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단순한 불편함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내 인간의 존엄 자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제가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이 참 괜찮다고 본 것이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에서 자신을 얘기했냐 그러면 나는 말 등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등에가 빈대 같은 벌 같은 뭐 그렇게 생긴 곤충인데 등에라는 게 벌레 이름이에요? 등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럼 왜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등에라고 했지? 말의 그 엉덩이 등에 있으면 계속 이렇게 이걸 뭐 쪼고 물고 이러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자꾸 이제 그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네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서 될까? 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니? 자꾸 이렇게 뭐랄까 껄끄러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내가 할게 라는 건데 비슷한 얘기를 마이클 샌델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그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도 그냥 우리가 막연히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라고 뭔가 스탑해놓고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대로 가다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이제 뭐랄까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만 이렇게 던지는 질문만 제대로 던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자꾸 질문만 던지면서 전혀 그 문제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생각하게끔 하면서 뭔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식이라서 이 샌델 아저씨가 29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교수예요. 29살에 되셨어요?
요즘 애들 말로 대단하네요. 하는 그 사기 캐릭터. 사기 캐릭. 29살에 된지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보면 네. 그 강연을 정말 잘해요. 뭐 우리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토론식 강의를 하고 즉석에서 어떻게 사례도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그게 너무나 탁월해서 네. 그 정의란 무엇인가도 보면은 그 강연 테이프 자체 그 유튜브로 많이 뜨고 있고 네네. 그 CD로도 팔고 그러거든요. 또 재밌는 게 그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토론도 하거든요. 근데 그 화면이 자기 취업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지. 취업에 도움된다고요? 자소서 같은 거 할 때. 자소서에. 이게 그 하버드에서 내가 이런 식의 논리적인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또 그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질문하려고 답변하려고 토론하려고 전 세계 사람이 하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업이 그 자체로 학생들의 또 아주 열광적인 참여로 아주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서로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는 이게 거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거래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돈이 없어서 비싼 음식을 못 먹고 좋은 옷을 못 입는다. 그러면 그건 참을 수 있거든. 그쵸. 뭐 좀 허름한 옷 입으면 어때? 상대적인 거니까 어차피. 예. 근데 그게 내 건강에 직결되고 내 복지에 직결되고 내 존엄 자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전부 다 관여된다면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사회가 미친 듯이 모든 걸 돈으로 사고 파는 이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네. 2017년 9월 4일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인천공항 이 비즈니스석의 패스트 트랙 도입과 관련된 기사였어요. 그 비행기를 타면은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1등석 이게 이코노미석보다 훨씬 이제 비싸잖아요. 그럼요. 특히 1등석 같은 경우는 뭐 2배, 3배 되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래 어떤 걸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면 그래도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니까 우리 출국이나 입국할 때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 검사를 좀 빨리 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낸 만큼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사면은 좋은 자리를 앉는 것, 그 정도의 대가가 주어지는데,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어? 그럼 혹시 외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시간 전에 인천공항 도착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30분 전에 가도 된단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제동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패스트 트랙이 누구한테 열려있냐 그러면 장애인, 7세 미만, 70세 이상, 임산부, 국가유공자. 네. 자, 이런 분들이 조금 빨리 간다. 이건 좀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더 내고 비싼 티켓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아니 뭐 비싼 만큼 그런 거지 뭐.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국토부가 이거 국민의 위화감 조성이 충분히 그럴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좀 더 이게 다시 권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문제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 뭐 비행기 탈 때 또는 내릴 때 비즈니스석 사람들에게 조금 더 빨리 기회를 주는 거 그게 뭐 큰 문제가 될까? 일종의 이게 세칙이거든요. 세칙인데 돈을 내고 이제 하는 세칙인데. 정당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 명이 타야만 갈 수 있는 그 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7인승, 8인승 뭐 몇 인승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그 차로가 있어요. 혼잡 차로. 그리고 뭐 일반 승용차는 다른 차로에 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버스 전용 차로가 그런 건데 그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버스뿐만이 아니고 뭐 몇 인승 이상이면은 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맞아요. 있는데 미국에는 네. 여러 주 정부는 나 홀로 운전자는 당연히 그 차로, 그걸 이제 카풀 차로라 그러더라고요. 네. 카풀 차로 이용 못 해요. 그런데 여러 주 정부는 카풀 차로 이용권을 판매해요. 즉 당신이 돈을 내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나라에서 만든 도로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민자 도로.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처럼 원래 카풀 차로는 이게 되게 붐빌 때는 카풀 차로는 시속 한 7, 80km로 가는데 옆에 차는 시속 2, 30km로 가는 거예요. 난 되게 바쁜 비즈니스맨이야. 빨리 회의하러 가야 돼. 근데 뭐 이거 통과하는데 5만 원이야. 나 그거 낼게. 그렇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거랑 비슷하게 이게 돈을 내고 그만한 대가를 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탄 차기 때문에 이 카풀차로 이용하는 건 우리가 되게 수용이 돼요. 그렇죠. 근데 돈을 내기 때문에 저 카풀차를 이용한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갸우뚱하는 이제 마음이 좀 들죠. 네. 또 하나씩 한번 가보죠. 우리가 어떤 그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 아주 세계적인 뮤지션이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 콘서트 만약에 그것을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 서야 되죠. 그럼요. 줄 서야 되죠. 네. 또는 뭐 귀성 열차표 예전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밤에 줄 서서 그걸 사고 막 그랬는데 대신 줄을 서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서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어요. 그리고 아주 고급 뮤지션들이 오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는 무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장권을 나눠 주는데 이게 좋은 공연이니까 이걸 내가 보고는 싶은데 내가 그것을 줄을 설 시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왜냐하면 그걸 또 사람들이 내가 줄 대신 서줄게요. 라고 하고 125달러면 거의 10만 원 돈 되잖아요. 그렇죠. 10만 돈을 주면 내가 줄 서줄게. 그래서 그 줄을 대신 서주는 사람을 영어로 라인 스탠더. 라인에 스탠드 서 있다. 라인 스탠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인 스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표를 받은 다음에 의뢰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공짜 티켓인데. 그러니까 이 행사를 주관한 센트럴 파크나 시 측에서는 이건 아닌데. 그렇죠. 무료 행사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피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런 행위가 비난받아야 될까요? 비난이라고까지는 사실은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정당한 돈을 줬기 때문에 비난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사회적인 질서나 양심에 있어서는 좀 거리낌이 되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센트럴 파크 측에서는 그랬었어요.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연을 들려주고 싶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은 틀린 것이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 숫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2만 명. 다만 그 사람의 구성이 바뀔 뿐이지 이 사람 줄 서기를 했다고 해서 더 적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더 이 공연을 즐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더 이 공연을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것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게 125달러를 줄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절박하겠냐.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 줄 서서 봤는데 내가 바쁘지만 나는 이 공연을 정말 듣고 싶었기 때문에 125달러는 돈까지 주면서 나는 가고 싶은 만큼 충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더 절박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돈을 냈다는 것이 오히려 나로서는 그 공연회에 더 가고 싶은 사람이고 그 열망이 큰 사람들이 그 공연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공연의 원래 취지랑 맞지 않느냐. 이 말도 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우리의 바탕에 깔린 생각은 뭐 공연 듣는 거 그거 뭐 좀 안 들으면 어때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더 한번 가보자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한 번씩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가 뭐냐 그러면 중요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이 딱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바꾼다. 그러면 이 법의 공청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임대인 측도 와서 얘기해야 될 것이고 임차인 측도 와서 이렇게 되면 우리 임대인들 힘듭니다. 임차인만 보호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로비스트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로비스트. 로비스트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입법할 때 공청회 할 때 쉬는 시간에 그 로비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통과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열심히 국회의원들에게 이 커멘트하고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비한다는 게 그냥 로비는 그냥 말 그대로 로비잖아요. 로비. 그 로비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구나.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법은 그대로 집행이 돼버리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벌이는데 그러면 그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뭐 100명, 뭐 150명 정도겠죠.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환경에 뭔가 문제가 되는 이런 법을 지금 통과를 해야 돼. 이 법이 통과되면 환경에 되게 안 좋아져. 그러면 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통과를 막기 위해서 공청회에 참여해서 자기 얘기를 어필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 티켓은 공청회 참가 티켓은 다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오락 가봤더니 이미 줄을 다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줄을 선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의 회사, 아까 그 줄 서 있는 사람이 라인 스탠드라 그랬죠. 라인스탠딩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전문적으로 줄 서기만 서주는 회사인데 그러면 거기서 누가 그 줄을 서게 요청했느냐?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좋은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로비스트들이 미리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다 사버린 거지. 그럼 환경론자들은 가서 반대하려고 갔는데 어라? 이게 자기 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청회장에서는 그 법을 통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대기업과 환경을 우리가 침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비행기를 좀 빨리 탄다라는 새치기에서 그다음에 카풀 차로에 돈을 내고 내가 뭐 가면 되지라는 그 관계.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공짜 음악회를 그냥 나는 돈 주고 줄 세워서 내가 들어갈게. 그랬는데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뭔가 중요한 입법 행위를 하는데 줄을 대신 서서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또 공평한 게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와 뭐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어요. 선착순이라고 하면 선착순대로 끊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게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잘렸으면 내가 늦게 간 거니까. 그런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돈이 많아서 또는 그 어떤 권력을 활용해서 새치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새치기를 한 결과가 엄청나게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럼 이 새치기라는 게 얼마나 지금 많이 퍼져 있느냐.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예를 또 들었는데 이 새치기에 대해서 비싼 돈을 주면 새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것이 예를 들어 배송 같은 거 할 때 당일 배송은 특급료가 붙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그 항상 보면 이렇게 뭐 당일 뭐 수리 이런 것들은 그만큼 급행료가 붙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당신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럼 추가 요금 내. 그러면 내가 더 빨리 뭐 배달해주고 치료해주고 뭐 해줄게. 그러면은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새치기 뭔가 선착순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이제 느낌이 퇴색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사람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질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으로 새치기가 가능해지고 이 새치기 가능해진 영역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전담 의사 제도. 이게 뭐냐면
1년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딱 내면 회원권이 되면 네. 이 사람은 그 환자가 얘기하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이제 그런 제도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뭐 계속 그 본인의 그 주치의에게 계속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주치의인데 이제 여기서의 말하는 이 제도는 되게 비싼, 되게 좋은 병원의 의사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밟으려 그러면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1년에 한 3천만 원 내면 이 회원제가 딱 되면 당신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24시간 응답해 줄게. 이런 상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암 판정을 받아서 뭔가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 친구는 돈이 많아서 3천만 원 회비냈기 때문에 그 의사랑 통화하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정해서 갈 수 있는데 나는 그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순서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타이밍, 치료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속에서 과연 이런 식의 뭔가 새치기를 하는 것 그거는 아까 당일 배송에 대해서 비싼 돈을 비싼 돈 지불하면 당연히 그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 논리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면 이제 돈만 내면 어떤 그 정상적인 순서에 있는 것을 다 새치기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팽배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마이클 샌델 얘기 중에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시장 경제와 시장 사회를 구분을 해요. 네. 우리는 보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그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런 거라고 알고 그래서 네. 이 시장 경제는 공산주의랑 달리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가장 합리적이야. 가장 효과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 경제가 아니고 시장 사회란 얘기는 뭐가 다른가요? 이 시장 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다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시장 경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서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건데 옛날에는 사고 팔지 않았던 것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도 전부 다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걸 다 밖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이제는 돈으로 못 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이 사회 전체가 시장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시장 사회가 돼버리면 돈 가진 놈이 장땡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돈 없는 놈은 죽으란 얘기예요. 존엄성도 무너지는 거죠.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이렇게 순서가 그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새치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점점 커지면 돈으로 건강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국회 입법에 대한 것도 다 사버린다면 정말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이고 너무 불평등이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시장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마이클 샌델은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문제를 팡 던지는 거예요. 제안을 하네요. 예. 그러게요. 사실 새치기에 대해서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양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뭔가가 이제 돈이 결부가 되니까 이게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팔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이제 바꿔서 팔 수 있게끔 자꾸 상품을 패키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마이클 샌델 아저씨의 책이구나. 이 아저씨 얘기가 꽤나 들어볼 만하다.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일단 한번 이번 시간은 마치죠. 알겠습니다. 인생 내공 야학은 새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선착순 70분이시고요. 예, 저희들은 그 칼같이 자릅니다. 칼같이 자릅니다. 빠른 접수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뭐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돈 버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장려돼야 될 일이지만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 얼마면 돼? 돈으로 다 할 수 있지.
돈으로 다 할 수 있지, 또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 있고 팔 수 있지라는 그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했던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 이 자식들의 세상에는 엄청난 경쟁 사회, 그 다음에 돈을 갖지 못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색깔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인생내공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팟빵 예피디였고요.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